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현재 어닝콜까지는 1시간 정도 남은 상황이에요. 현재 촬영 시간은 아침 오전 6시 30분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어닝콜은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이모저모 그리고 최근 테슬라 뉴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작년에 9%씩 하락을 했었어요. 자, 오늘도 주가 움직임을 보면 범상치 않습니다. 207.83불로 마감을 했는데 0.63%만 본장에서 빠졌는데 현재 애프터에서 200불대 초반을 보이고 있어요. 2.9% 정도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190불대 중반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자, 이제 1시간 앞으로 어닝콜이 다가왔는데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따라서 크게 또 좌지우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슨 일이 일어나든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많이 겪었죠. 자, 일단 테슬라 실적, 표면적으로 나온 실적, 언론에서 많이 언급하는 실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이 25.17빌리언이 나왔어요. 우리 돈 약 한 30조 원이 넘는 돈이 매출액으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시장의 예상은 25.87빌리언 또는 25.62빌리언 정도였어요. 자, 어쨌든 25.6 정도를 넘겼으면 좋았는데 25.17이 나오면서 미스를 기록을 했고요. EPS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예상은 0.73에서 0.74였어요. 제가 이 그래프도 보여드렸죠. 자, 하지만 0.71이 기록이 되면서 0.03불 정도, 0.02불 정도 미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로스 마진율, 이게 시장 예상은 18.1%였는데 17.6%가 나오면서 역시나 미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가가 충분히 흔들릴 법도 하겠죠.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의 하이라이트와 서머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주목해볼 점은 역시 캐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이 13.3빌리언, 그리고 순현금 흐름이 4.4빌리언을 기록한 작년 한 해였어요. 작년 한 해 AI라든지 도조 컴퓨터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많은 투자가 단행이 되었지만 현금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퍼레이션으로는요, 모델 Y가 세계 최고 모델이 되었어요. 최다 판매 모델이 되었습니다. 베스트셀링 모델에 등극을 하였습니다. 자, 모델 Y는 작년 한 해 120만 대가 넘게 팔렸어요. 토요타 코롤라라든지 라브4라든지 베스트셀러 모델들을 다 제쳤습니다. 테슬라가 말하고 있기를 The best selling vehicle on the planet is an EV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은 전기차다라고 자랑을 하는 듯 합니다. 자, 그리고 ESS죠. 에너지 스토리지 디플로이먼트가 14.7기가와트시에 이르렀습니다. 전년 대비 125%나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말하고 있기를 전년 대비 한 2배 정도 ESS 메가팩이죠. 메가팩 설치가, 그러니까 판매가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ESS 사업 분야에서, 그러니까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 분야에서 작년 한 해 이익이 4배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쿼드러플이란 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다른 서비스 산업 분야 슈퍼차저가 대표적이겠죠. 이런 데에서 2019년에는 500밀리언 로스를 기록했는데 2023년에는 500밀리언 수익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전반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기 때문에 2023년에도 4.4빌리언이라는 순현금 유입이 있으면서 현금 유입이 아직도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3년 어려운 한 해였지만 투자도 많이 단행된 한 해였지만 여전히 테슬라는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cost of goods sold, 매출 원가죠. 차량 한 대를 만들 때 들어가는 제조 원가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 12월 달에 12월 말에 FSD 베타 12를 롤링 아웃 했다. 그러니까 배포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FSD 베타 버전 12는 하드 코딩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아니라는 겁니다. 버전 12는 완전 자율주행의 새로운 길을 여는 마일스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We are focused on bringing the next generation platform to market as quickly as we can. 가능한 한 빠르게 새로운 플랫폼을 시장에 내놓겠다라는 거죠. 바로 모델 2가 되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새로운 뉴스가 나왔죠. 25,000불짜리 차량을 일단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을 시작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은요,
제조 방식에 있어서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숫자를 뜯어보면 표면적으로는 좋지 않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매출액이라든지 EPS라든지 그로스 마진율이라든지 4분기에 미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테슬라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데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다른 숫자가 안 좋더라도 현금 흐름이 좋으면요. 뭐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주가가 쌀 때 모아가야 될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로스 마진율이 지속해서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역시나 차량 판매 단가 인하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게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의 그로스 마진율 저하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마진율,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전분기 7.6%에서 4분기 8.2%로 상승을 보여주었으니까 이 점은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아직까지 10%대를 달성을 하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최근 1월 달에도 중국이랑 유럽의 가격 인하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마진율은 지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2분기에도 그렇게 큰 마진율이 안 나올 수도 있겠어요. 역시나 중요한 건 사이버 트럭의 램프업이 빨리 진행돼서 이 마진율에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분기 대비 4분기에 몸집은 증가했어요. 매출액이 가장 높습니다. 작년 한 해 4분기에 가장 많은 매출액 25빌리언을 달성했어요. 23빌리언, 24.9빌리언, 23빌리언이었는데 4분기에 가장 높습니다. 몸집은 커졌지만 이익률이 떨어지는 바람에 갭 EPS, 농갭 EPS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0.71불 수준이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9빌리언이랑은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이었고 부품 수급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차량 한 대당 판가가 워낙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EPS 차이가 있겠다. 역시나 중요한 건 차량 판매 가격이고 그에 따른 마진율이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올 한 해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은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요. 순현금 흐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분기 현금 흐름 너무나도 좋습니다. 최근 5개 분기간 영업을 통한 현금 흐름이 가장 좋아요. 4.37빌리언이나 만들어냈습니다. 4.4빌리언이나 나왔다라는 건데 전분기는 3.3빌리언, 전전분기 3빌리언, 작년 1분기는 2.5, 작년 4분기 EPS가 아주 높았죠. 1.19였는데 이게 현금이 3.278빌리언이에요. 자, 그러니까 몸집이 커지면 현금 흐름이 증가한다라는 걸 지금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진짜 장사를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캐피탈 익스펜디처, 바로 자본 지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사이버 트럭 램프업이라든지 도저 컴퓨터 설치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새로운 공장을 들어갈 때도 쓰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4분기 2.3빌리언 기록했는데 3분기보다 올해 오히려 좀 줄어들었어요. 이 점은 좀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계속해서 약간 증가하는 분위기였는데 어느 정도 사이버 트럭의 생산이 시작이 되면서 좀 감소한 부분은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프리 캐시 플로우가 아주 좋아요. 2빌리언이나 나왔습니다. 최근 5개 분기 중에 2빌리언을 넘긴 적이 없었는데 뭐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2조 6천억 원 정도 새로운 순현금 흐름이 창출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들고 있는 현금 흐름이 이제 29빌리언, 뭐 우리 돈 거의 40조 원 가까운 돈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속해서 꾸준히 증가 중에 있죠. 전년 대비 현금 흐름이 거의 30% 이상 다 좋아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기업,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죠. 현금은 증가하는데 기술은 발전하고 몸집이 커지는 기업, 이런 기업은 주가가 약할 때 계속해서 가져가야만 합니다. 사업 분야별로 보면 ESS 메가팩 사업,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이 전년 대비 54%나 증가했어요. 여기 보시면 2023년이 나오죠. 에너지 산업의 발전이 눈부시다. 하지만 어쨌든 비중으로 봤을 때는 오토모티브, 그러니까 자동차에 비해서는 아직도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거의 한 85% 정도가 아직까지는 자동차에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전체 영업이익은 9.2%로서 이 이익률이 전년 대비 떨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에 따라서 EPS도 떨어지고 실제 순이익도 전년 대비 23% 정도 감소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역시나 중요한 건 현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금은 전년 대비 31%나 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24%나 전년 대비 증가를 했지만 자, 올해도 순 현금으로 프리 캐시플로우를 4.35빌리언 정도 만들어내면서 현금이 늘었다.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공장별 캐파시티, 그러니까 생산 상황을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사이버 트럭의 캐파입니다. 이게 12만 5천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시티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기가 텍사스에 가지고 있는데 자, 아직 램프업 속도가 못 올라오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We expect the ramp of Cybertruck to be longer than other models given its manufacturing complexity. 자, 제조 방식이 좀 복잡하다라는 거죠. 사이버 트럭에는 새로운 기술이 대거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램프업에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식은 좀 안 좋은 소식이네요. 자, 그러니까 올해 중요한 이슈는 2024년 중요한 이슈는 이 마진율을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차량 가격 인하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트럭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모델이 많이 판매가 되면 마진율 상승에 도움이 되는데 램프업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역시 2024년도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게 좀 느껴지고요. 물론 이따가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들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작년 3분기에 팩토리 셧다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셧다운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200만 대가 넘는 캐파를 달성을 할 수 있고 이거를 다 더해보면요. 연간 235만 대 생산 캐파에 이르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치만 제대로 램프업이 된다라고 하면 뭐 올해 한 220만 대 판매량 달성도 가능할 수 있겠죠. 자, 역시나 중요한 건 내년 가이던스가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내년이 아니라 2024년 올해죠. 216만 대를 일단 넘겼으면 좋겠어요. 자, 기관들 셀 사이드의 예상치를 보면 2024년 예상이 216만 대 정도가 됩니다. 약 한 220만 대만 올해 판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괜찮을 것 같고요. 오토 그로스 마진율 약 한 17.8%를 월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넘겨주었으면 좋겠어요. 오토 그로스 마진율은 제가 뭐 내일 정도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해 줄 건데 매크로 상황 때문에 테슬라가 어렵다라는 듯한 발언을 하면 주가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매크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220만 대 이상 달성을 하고 모델 2 역시 빠르게 생산을 한번 해보겠다. FSD 버전 12도 빠르게 세상에 안착시켜 보겠다라는 발언을 하면 좋겠죠. 자,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 코드명 레드우드로 불리우는 이 EV가 내년 2025년에 출시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25,000불짜리 차량이죠. 뒤에 이렇게 예상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아까 어닝 레포트에서도 봤듯이 새로운 생산 방법의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주당 약 1만 대를 내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라고 해요. 주당 1만 대면은 52만 대인가 연간 52만 대 내년에 생산을 한다라는 건데 내년 중순부터 하면 약 한 25만 대 정도 내년에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가 텍사스에서 하겠죠? 자, 여기에 또 다른 레드우드의 이미지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25,000불이라고 적혀 있어요. 테슬라는 25,000불과 같은 낮은 가격에 제조를 하기 위해서 지난 몇 년간 일부 저렴한 차량들을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유명한 차량이 혼다 시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혼다에서 나오는 우리나라 아반떼급 준중형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매우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차량이죠. 이 차량을 직접 구매해서 연구를 해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토요타가 모델 Y, 모델 3 이런 것을 구매해서 다 뜯어보고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슬라도 계속해서 이런 경쟁자들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이렇게 다른 디자인도 있어요. 25,000불짜리 차량의 다른 디자인. 전에 이렇게 사이버 트럭을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고 좌석을 2개 정도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을 현실상으로 좀 멋지게 디자인해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이버 트럭과 많이 닮았죠? 자, 이런 디자인이 나오면 정말 멋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 모델 2가 FSD 버전 12와 함께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선분적인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디자인으로는 또 이런 디자인이 있습니다. 멋있죠? 위로 올리고. 자, 이 디자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되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실제 여기에 트윗이 나오지 않았지만 멋진 디자인이라고
모델 2 제작에 참고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 모델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좀 이따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중국 내 사이버트럭 전국 투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챗에서 뭐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 치면 카카오톡 같은 앱인데요. 여기에서 뭐 라이브 커머스처럼 이렇게 사이버트럭을 중국 전국에 이렇게 방송을 하기도 했어요. 자, 이러면서 8개 뭐 성이 되겠죠. 중국 내 8개 대도시에 이 사이버트럭이 직접 찾아가면서 전국 투어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사이버트럭이 3대가 있었는데 이게 뭐 옮겨지면서 계속 전시가 열리겠죠. 전시가 열릴 때마다 또 이런 위챗에서의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FSD 버전 10이 현재 베타 버전이 일반 고객 뭐 100여 명 이상에게도 지금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홀발스 카달로그님이 굉장히 뛰어나다 좋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달았어요. FSD 버전 12 is a breakthrough라는 말이 있죠. breakthrough는 뭐 획기적이다, 기존의 틀을 깨버린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베타라는 글씨가 없습니다. FSD 버전 10이라고만 적였죠. 베타를 쓰지 않은 일론 머스크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와이드 릴리즈 될 때는, 정말 와이드 릴리즈 될 때는 베타가 진짜 떨어져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뭐 예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앞서서도 보셨지만 모델 Y 전 세계 판매량 1위를 달성했어요. 121만 대가 판매가 되었고, 코롤라, 토요타 코롤라죠. 토요타의 소형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게 108만 대, 라브4 토요타의 뭐 소형 SUV가 되겠죠. 이게 88만 대, 포드 F 시리즈 픽업 트럭입니다. 80만 대 4위. 자, 사이버 트럭이 이제 포드와 같은 모델이 되겠죠. 모델 Y가 전기차로서 코롤라랑 라브4를 다 제쳤습니다. 그러면 사이버트럭의 램프업만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모델 Y의 길을 뒤따라 가겠죠. 사이버트럭이 포드 F 시리즈를 이긴다라고 하면 사이버트럭만 연간 80만 대도 판매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어닝콜은 지금 알려드릴 수가 없겠고요. 어닝콜에 6가지 핵심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일론 머스크가 잘해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차세대 플랫폼 차량이 되겠어요. 2025년 중순에 나온다라고 로이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언제쯤 나오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4680 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모델 2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생산하려면 역시나 배터리가 많이 필요한데요. 현재 잘 램프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가네바다 확장 공사가 끝나면 4680 셀이 뭐 쏟아질 수 있는데, 기가네바다 확장 공사가 언제 시작할지도 물어보고 있는데 이미 확장 공사는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삽은 떴는데 언제쯤 준공이 되느냐라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기가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작년 중순쯤이나 작년 말쯤에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소식은 없어요. 터파기는 시작을 했다라고 하지만 공식적인 건설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올해는 착공을 시작하겠죠. 자, 그리고 최근 일론이 25% 테슬라 주식 보유 비중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자, 이에 따라서 신규 주식이 발행될지 아니면 바이백과 같은 재무 활동을 통해서 전체적인 주식 수량을 줄여가지고 일론의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릴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 주주들이 우려해야 되는 이슈인지 또 물어보고 있네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딱히 우려할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론이 테슬라 주식 비중을 늘린다라는 건 테슬라 주식은 팔지 않는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연간 자동차 총이익 역시나 마진율이 되겠죠.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자, 올해나 내년이나 50% CAGR 계속해서 연간 50% 성장률 유효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시나 궁금해하고 있네요. 자, 어닝콜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이 매그니퍼센트 7으로 일컬어지는 기업들의 성장이 눈부십니다. AI랑 관련된 기업들인데 AI 관련된 주식은 계속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7개의 주식의 시가총액을 다 합치니까 영국, 캐나다, 일본의 전체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도 거의 비슷하거나 더 큰 수준입니다. 얼마나 AI 기술이 무서운지, 그 파급력이 센지 이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더 자세한 어닝콜 관련된 소식은 내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